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스라엘 80살 할머니까지 테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 현지 시간 4일에는 이스라엘 국경 경찰을 향해 자동차로 돌진해 중상을 입힌 팔레스타인 남성이 사살되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현지 시간 4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어떠한 개입 없이 2000년 전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에 참가하는 자국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2배 가까운 병력 증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스라엘 80살 할머니까지 테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청년 2명이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이스라엘인 4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2일 오후 19살 팔레스타인 청년이 80살 이스라엘 할머니와 이스라엘인 2명 등 3명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와 40대 이스라엘인은 위독한 상태이며 나머지 1명은 경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텔아비브 북부 네타니아에서도 22살 팔레스타인 청년이 길을 걷던 71살 노인을 흉기로 공격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현지 시간 4일에는 이스라엘 국경 경찰을 향해 자동차로 돌진해 중상을 입힌 팔레스타인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가 다소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사살된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에서 장기를 드러냈다는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의 주장에 대해 이스라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데니 데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장기를 적출했다는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의 주장에 대해 반유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현지 시간 4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어떠한 개입 없이 2000년 전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에서 가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2000년 전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리고 성지를 보호하기 위해 요르단 형제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2000년부터 이스라엘이 아라크사 사원의 주요 입구와 다른 사원의 입구를 통제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측의 긴장은 지난 9월 중순 동예루살렘의 아라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 경찰 사이에서 잦은 충돌이 벌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측 계획이 사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아바스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국제사회가 보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메모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 돌을 던지면 최하 징역 3년의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회가 지난 2일 투석행위의 처벌에 관한 임시법을 찬성 51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 예루살렘 포스트 등이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판사가 선고유예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5년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팔 폭력 사태가 격화되는 가운데 추진된 새로운 법안은 지난 9월 투석행위에 관한 전쟁을 선포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밀어붙인 것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65세의 이스라엘인이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이 던진 돌에 맞아 운전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투석 행위에 대한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국회는 또 이스라엘 형법에서 명시한 유해 도구의 목록에 돌멩이를 추가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의 니산 슬로미안스키 헌법 사법 및 정의위원회 위원장은 돌을 던지는 행위는 살인을 저지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처벌은 그건 단지 돌멩이일 뿐이라는 억측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랍계 정당연합인 조인트리스트의 자말 자하카 의원은 법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에 참가하는 자국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빅토르 본다레브 대령은 현지 시간 4일 러시아 일간 콤스몰스카야 프라브다와의 인터뷰에서 작전 중 러시아 전투기가 공격을 받거나 납치될 경우에 대비해 대공 미사일을 시리아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다레브 대령은 인근 국가 영토에서의 전투기 납치나 공격 같은 다른 방식의 긴급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다레브 대령은 시리아에 배치하려는 대공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오랜 동맹인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정권의 요청에 따라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퇴치를 위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시리아 내 정치적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수주간 집중적인 외교적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다음 주 시리아 정부 관계자들과 반군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회담을 한 차례 주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관료와 국방 전문가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을 시작한 지난 9월 30일쯤 2,000명 수준이었던 시리아 주둔 러시아 병력은 한 달 새 2배인 4,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군 당국이 글로벌 안보 전략 차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적국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이란과 중국, 북한, 러시아, 이슬람 국가가 수반된 비상 시나리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원이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란과 중국, 북한이 수반되는 3대 비상 시나리오와 러시아와 나토와의 무력 분쟁 이외에 이슬람 국가 IS가 주도하는 국제 테러 행위를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특히 갈수록 러시아와 IS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그랜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